1960년 대생,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중반에 들어선 이들은 늘 전후 세대로 불렸습니다. 가난했던 유년기, 치열했던 산업화 시대, IMF를 뚫고 가족을 책임지며 달려왔죠. 그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이제 노후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은퇴요?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한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62세에 퇴직한 김종수 씨가 명의 말입니다. 퇴직금은 집 대출 일부 상환에 들어갔고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어 지금은 마트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멈추면 생계가 흔들리는 현실입니다. 60년 대생은 950만 명.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생활을 꿈꾸기보단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1. 60년 대생의 은퇴 준비 왜 실패했을까? 1. 평균적인 삶, 비정상적인 은퇴 구조. 한국의 공식적인 정년은 60세지만 60대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노후는 드뭅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취업률은 62%에 이릅니다. 이 말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는 6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올라가며 자녀 지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0년 대생은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장기적인 자산관리 구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인 1988년 이전에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소득 공백기를 많이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은퇴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 중산층이 무너졌다. 서울 근교 31평 아파트를 3억 원에 산 조영자 C63는 지금 시세가 10억 원이지만 정작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어디로 가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죠. 자산이 있어도 유동화가 안 되고 소득이 없으니 생활은 늘 빠듯합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론 집도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병원비 한번 나오면 바로 휘청해요. 노후요? 그냥 오늘을 버티는 거죠. 이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없는 삶. 사례 65세 편의점 야간 근무자 쉬면 불안합니다. 이명환 C65는 2년 전 중견 제조업체를 그만두고 지금은 동네 편의점에서 주 4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약 120만 원. 연금은 90만 원 나오지만 자녀 결혼에 보탠 돈, 병원비 등으로 매달 지출은 더 많습니다. 은퇴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TV 보다가 문득 이러다 정말 늙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힘들어도 일하러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재발해 병원 신세를 자주 지는데 이젠 야간 근무도 오래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사례 퇴직금 전부 자녀 결혼비로 남은 건 연금뿐. 정정의 C62는 교직에서 은퇴했지만 퇴직금 대부분을 딸 결혼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직 연금이 한 달에 180 나오긴 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제로 일해요. 조용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시작했지만 솔직히 생계 때문이에요. 사례 60대 부부, 재취업 못해 배달로 생계 유지. 김태훈 66박 영순 64 부부는 몇 년 전 식당을 접고 지금은 남편은 배달, 아내는 간단한 가사 도우미 일로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연금은 두 사람 합쳐 월 130만 원. 매달 카드값 갚고 관리비 내면 통장이 영원됩니다. 둘 다 일을 쉬면 바로 적자예요. 이 나이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죠. 부부는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일을 놓을 수 없다는 현실도 더 잘 압니다. 삶 전문가가 말하는 해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가 사라진 세대의 현실을 예고된 위기로 진단합니다.
자산이 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며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의 조언 3가지. 일은 줄이고 현금 흐름은 만들어라. 60대 이후에도 가능한 한수동적 소득을 설계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 배당, 파트타임 사업 등 연금 외의 제3소득원을 확보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하나 이상의 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노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대비 자산은 별도 관리. 60대 이후 의료비는 점점 커지므로 병원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는 선택 아닌 권리여야 한다. 지금 60년 대생은 노후를 포기한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이자 가족을 위해 자신을 소모한 세대죠. 그런데 이들이 은퇴를 사치라고 느껴야 하는 현실은 누가 봐도 불공정합니다. 은퇴란 여유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끝이 없는 노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세대뿐 아니라 70년 대생, 80년 대생도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전문가가 본 60년 대생의 은퇴 실패 원인과 해결책. 1. 60년 대생의 은퇴 현실 왜 이토록 열악한가? 1. 퇴직 시점과 기대 수명의 불균형. 현재 60년 대생 1960만 1969년생은 대부분 정년 60세를 전후로 퇴직합니다. 문제는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으로 퇴직 후 20년 이상의 무소득 기간을 버텨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월 6,080만원 수준으로 혼자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 정착 이전 세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가입 기간 자체가 짧거나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완전한 납입 이력, 낮은 수령액, 사적 연금 필요성 증가. 3. 자녀 지원과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 소모. 실거주, 주택 외에는 자산이 없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유동 자산 중심.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는 소득 없는 중산층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4. 노동시장 재진입의 벽. 60대 이후 재취업 시 대부분 단순 노무 서비스직 중심. 월 10만 150만원 소득, 근로 강도는 높고 고용 안정성은 낮습니다. 체력적 한계와 건강 악화도 동반되며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2. 실제 데이터로 본 60년 대생의 재정구조. 구분 주요 특징. 연금 수령액 평균 6,080만원 국민연금 기준 2024년. 재취업 평균 월급 약 130만원 단순 노무직 중심. 주택 보유율 높음 70% 이상. 하지만 대부분 실거주 목적. 부채 자녀, 교육 결혼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여전히 상존. 노후 준비 자산 은퇴 직후 기준 평균 1억 8천만원 수준 하지만 유동성 낮음.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4 하나금융그룹 100세 시대 보고서 참조. 3. 전문가 시선에서 본 위험 신호 3가지. 1. 생계비와 의료비의 구조적 불일치.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130만원 수준. 의료비, 간병비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 고정비 증가 위험.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매달 적자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이 자산 보유 노후 준비라는 착각. 실거주 주택만 있는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생활비 충당 어려움. 매각형 모기지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음. 자산 사각지대 발생. 3. 노동으로 버티는 가짜 은퇴 상태. 외형상 퇴직했지만 계속 일을 해야만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태. 이는 사회적 보호망 부재와 사적 준비 부족의 복합적 결과. 4. 대응 전략.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준비 방법. 1.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구축하라. 단순히 자산 규모가 아니라 월 단위 현금 유입이 핵심입니다. 배당주, 월세형, 부동산, 저위험 채권형 상품 등
인컴형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필요. 의. 지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동화하라. 지출 구조를 고정비 위주로 전환하고 소비 자동화에 식비 한도 지정, 건강보험료 대비로 낭비 차단, 병원비, 간병비 등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해 의료 전용 비상금 계좌 마련. 3. 노동 가능 시점 내 제2소득원 실험. 블로그, 온라인 강의, 단기 컨설팅, 지역 활동 등으로 소액이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 모델 개발. 12년 수익이 없다 해도 경험과 네트워크 확보가 더 중요. 4. 연금 수령 전략 최적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최대 30% 감소, 반면 연기 수령은 최대 36% 증가. 가능한 한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전략이 유리함. 부부라면 수령 시점을 분산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조 설계. 5. 후속 세대를 위한 정책적 재원 전문가 의견. 기초연금 확대 및 의료 간병비 지원 강화. 생계형 노동에서 벗어날 최소한의 보호망 필요. 사적연금 가입 인센티브 확대. 연금 저축, IRP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 상향.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 개발. 체력 소모 낮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 모델 활성화. 결론 은퇴가 사치가 되지 않기 위해 60년 대생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기 속에서 살아남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70년대, 80년 대생도 똑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소득 흐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며 자산을 유동화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